안녕하세요.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8일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다우존스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급상승했었던 다우존스가 시작할 때는 좀 하락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꽤 많은 그런 포인트를 떨어뜨렸었는데 장 마감하기 한 1시간 30분 혹은 40분 그 전에 누군가가 이걸 쫙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상승한 채로 또 마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비트코인만 시세 조작이냐? 니네들도 하잖아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군요. 자, 그에 반면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안타까운 그런 이제 빨간 피바다가 눈앞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 암호화폐들에게 빨간 약이라도 발라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찰리리가 이번에 라이코인 재단이 UFC 옥타곤에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라이트코인은 오늘 29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UFC 232 공식 파트너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라이코인 로고가 옥타곤에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보자면은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타이틀 매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암호화폐로서 파트너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타이틀 매치는 존 존스와 알렉산더 구스타퍼슨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맥그리거랑 지난번에 하빕, 케밥, 러시아 사람 싸운 것만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꽤 많은 언론이나 매체들의 라이트코인의 이름이 소개가 될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도 TV 커머셜, 그 TV 광고를 제작 중에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세상에 알리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트코인 줄줄이 상장 폐지, 거래소 유동성이 없어서 안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가 잇따라 알트코인을 상장 폐지하고 있다. 일부 알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90% 폭락하는 등 올해 암호화폐 가치가 추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된다. 쿠코인은 비트코인 골드와 모비우스 등 10개의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했으며, 후오비는 상장 폐지 대상 암호화폐에 32개를 공지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보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 전체 암호화폐들 중에 95%는 실패를 할 것입니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는 코인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실사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가장 큰 기준점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하실 때 꼭 여윳돈만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절대로 몰빵하지 마시고요. 몰빵하시면은 이제 꽤 위험합니다. 몰빵을 하지 마시고, 항상, 그리고 하락장 때, 상승장 때 들어가지 마시고, 한창 올라가고 있는 코인 타지 마시고요. 물론 단타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먹고 빨리 나오실 분들은 자신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한창 올라가고 있는 코인 타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은 하락장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죠. 그리고 또한 이 투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잡거래소, 잡코인 타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투기 세력의 놀잇감, 배당코인 대체 뭐길래? 저는 대형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신규 거래소를 이용해야 큰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상습적인 출금 지연과 먹튀, 사기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신규 거래소를 이용하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신규 거래소를 가입을 해서 배당코인을 사서 수억 원을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거래소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당 코인이 무엇입니까? 거래소의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코인입니다. 이용자가 가진 코인 개수만큼 거래소 수수료를 포함한 수익을 배당으로 받게 되고요. 일반 회사의 주식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래소 이용자가 늘어서 거래소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구조이고요. 배당 코인은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개발한 채굴형 코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F코인의 FT, 코인제스트의 코즈, 캐셔레스트의 캡, 넥시빗의 넥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위험성이 따르죠. 신규 거래소 배당 코인을 이용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출입금 지연, 먹튀 위험성, 자전거래나 가짜거래 의혹, 거래소의 코인 가격 조작 등 그런 의혹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 오픈 이전 사전 채굴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위험성을 알고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투자하고 싶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그러한 방법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뉴스를 공유를 해드렸었죠. 이 거래소 제작을 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금이 있으셔서 그 업체에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여러분 자체 혼자만의 거래소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단하고 그 정도로 수월하게 신규 거래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이탈릭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비탈릭, 크레그의 비트코인 SB는 진정한 쓰레기통, 똥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비탈릭은 POW, Proof of Work라고 하죠.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네요. 비탈릭은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업그레이드의 계획의 일환으로 POW에서 POS로 전환할 계획이며 자신은 POW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양쪽 사용자들의 경제적 자원 소비량을 통해서 봤을 때 POW는 엄청난 전력량이 소요되지만 POS는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비트코인 SV 크레이그를 비판을 했고, 비트코인의 트위터에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확장 스케일링 계획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오프체인 계획을 하고 있다며 장난 같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SV야말로 순수한 쓰레기통이라고 언급하며 호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계획은 채굴형 코인에서 이제 채굴이 아닌 그런 쪽으로 나아가겠다고, 바꾸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원래 이 친구가 이렇게 남을 잘 비방하는 친구가 아닌데 요즘에 많이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싸웠든지 이제 실연을 당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꽤 신기한 뉴스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금술사라는 단어를 이제 잘 아시겠죠?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들어내는데 열중을 했다라고 하죠. 그것에 관련된 소설도 있고 만화도 있고. 그런데 중국에서 과학자들이 이번에 금 대체물을 합성해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 금처럼 행동하는 재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련 화학물리연구소에서 이제 현대연금술 팀이 이것을 해냈고요. 바로 다름 아닌 구리에서 나노 입자를 통해서 금과 혹은 은과 매우 유사한 그런 촉매들을 추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금에 비슷해서 목적을 잘 충족시킬 수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귀금속으로 팔아먹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나왔다는 거, 굉장한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주소수가 5천만 개를 돌파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대규모 이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하드포크를 앞두고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웹사이트는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그런 사이트인데, 오늘 이제 알게 된 사이트죠. MVIS라고 비트코인 장외거래 가격을 측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합니다. 정확한 사용법은 아직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것저것 눌러보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여러가지 인덱스 펀드의 가격 역시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는,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그냥 MVIS 그 다음에 비트코인 치시면은 이제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봇을 통해서 각 거래소에서 거래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하루빨리 더욱더 강력한 규제가 나와서 이 봇들을 싹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딴 식으로 가격 조작질이나 그런 거 하지 못하게 그냥 손모가지를, 이 로봇의 손모가지에 본드를 그냥 붙여버리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로봇이 그 로봇이 아니지만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예요.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ICO 규제 설립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예, 국회가 뚜렷한 ICO 규제 방침 설립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뭐 자세한 것은 읽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빗썸 최대 주주 김병건 대표, 정부 암호화폐 규제 신의 한수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약간 황당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빗썸 내에는 자전거래가 없다. 그리고 빗썸 관련 인수 차질 및 우회 상장은 그런 사실이 아니다. 의혹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얼굴을 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김병건 대표님.
방송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암호화폐 지갑 일렉트럼에서 해커들의 공격으로 250개의 비트코인이 도난당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일렉트럼에 대한 해커들의 악성 공격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250개의 비트코인이 도난당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항상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러분들의 프라이빗 키를 오프라인으로 이제 가져다 놔서 해커들이 도저히 손을 뻗칠 수 없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드웨어 월렛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레저 나노 S가 12월 31일, 이 31일이 어느 나라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까지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주문하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주문하는지 그런 영상도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제 주문하시고 싶은 분들은 주문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나노레저 S뿐만 아니라 다른 하드웨어 월렛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나노레저 S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검증이 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이 현대라든지 다른 데서 나온 좋은 암호화폐 지갑이 있다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메일 해킹당함으로 해서 암호화폐 계정까지 해킹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미국 국방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블록체인은 재난 구호 분야에서 활용할 때 잠재력이 극대화가 된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했을 때 이미 재난 구호 활동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ICO 15%는 리스크가 심각한 수준이다. 암호화폐 공개 ICO죠. 프로젝트 중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프로젝트 비중이 15%에 달한다며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300개의 조사 대상 중에 513개 프로젝트의 프로젝트의 백서에서 표절 및 허위 정보, 현실성 없는 수익 보장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고요. 절반에 달하는 프로젝트들은 이미 웹사이트 서비스를 중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야기하기를 미국 규제 당국은 지난 2년간 암호화폐 연류 안건이 90건을 처리를 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기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화폐 익명성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를 했으며 규제 당국은 작년 말 암호화폐 시장 호황 때에 비해서 최근 하락장에서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SEC가 작년 전체 4건의 소송에 그친 것에 비해 지난 11월에만 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SEC 로버트 코엔 암호화폐 수사팀장은 당국은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문제는 얼마나 많은 돈을 회수하는지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이 사기를 못 치게 원천 방지를 해야겠죠. 대한민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돈을 잘 버니까 다들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변호사, 의사, 판사, 검사, 그리고 사기꾼. 이 사기꾼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직업이죠. 남을 속여서 남의 눈에서 피눈물 뽑아내는 인간들 절대로 편히 못 살 겁니다. 자, 최근 암호화폐 실사용에 관한 여부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이번에 아이오타에서 새로운 또 실사용 예를 만들었는데 이제 아이오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드론에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드론이 사람이 집에 가는 길을 이제 뒤에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안전하게 귀가하는지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제 시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은 저는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흉흉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기를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공유를 해드렸었죠. 라이트닝 네트워크 1월달과 12월달의 비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미 증가를 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이야기하기를 테더 달러 보유량이 이제 좀 의심스럽다. 공식 감사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발행량 대비 달러 보유량이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제시된 모든 증거는 불충분하다. 테더사에서 공식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어떤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테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제 펌핑을 한다, 뭐 한다 말이 계속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신뢰하기 힘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온톨로지를 가지신 분들께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온톨로지 뎁 개발 플랫폼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웹 서비스 이 두 군데에서 자사 온라인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에서 온톨로지 이제 뎁 플랫폼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글로벌 IT 기업 구글도 내년 1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 돼서 온톨로지 가격의 상승을 끌고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 나라의 화폐 값어치 폭락,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몇 군데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였는데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것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로컬 비트코인스라는 곳은 이제 P2P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곳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리서치를 했고 이러한 결과를 냈다라고 합니다. 남아메리카 전체에서 비트코인 피어 투피어 트레이딩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나라들의 목록을 보면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그런 등등이 있고 또 페루도 있습니다. 페루도 있고요. 제가 체크하는 걸 깜빡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 국가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면서 그 나라 화폐 가치가 폭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나 대시 그런 코인으로 이제 많이 몰리고 있다,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P2P 플랫폼은 인도, 즉 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이제 막고 있는 인도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 지금 미국의 제재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이란에서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이것도 모자라서 러시아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크게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몇몇의 나라에서 이미 크게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러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미국 달러가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달러도 결국은 힘이 빠질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런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암호화폐로 돈이 몰리는 현상 이제 바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미리 해볼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모두가 행복한 세상 언제쯤 오게 될까요? 자, 오늘 그 암호화폐 광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뒤에 비트코인 광고가 보이시죠? 이토로 광고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암호화폐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콘 생태계의 비교표인데요. 2017년 12월에 아이콘 생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18년에는 지금 굉장히 어마무지하게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도 욕도 많이 먹고 문제도 많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실사용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실제 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어떤 분이 지금 이게 현재 암호화폐 그런 차트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 서핑하는 사람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고 있죠. 그 위로는 무시무시한 파도가 덮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안타깝습니다. 좀 웃기기는 해도 우스갯소리 이런 말을 드렸어도 꽤 많이 안타까운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왔으나 끝까지 살아남았던 암호화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 때문에 많이 괴로우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마음을 평안히 하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1월에만 해도 이제 주목받는 거래소들이 몇 개가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더 많은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로 광고를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채널을 유지할 수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반대로 도움이 전혀 안 되셨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 방문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